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매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일요일 날 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60일 신고가 종목, 그리고 골든 크로스 종목들을 같이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거야.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다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잘 갈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고 실제로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 금투다 그러면은 금투는 조금 짧은 기간에 단기에 수익을 좀 내주는, 그리고 연기금이다 그러면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모아 놓으면은 그게 일주일이 모이면 골든크로스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골든크로스는 지난 5일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보다 상당히 좋아지면서 한 달 이동평균선을 일주일 이동평균선이 뚫는 그런 현상, 이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골든크로스고요. 그래서 그런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에 지난 3개월간 그 이어진 주가의 평균 이동평균선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가장 높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 바로 60일 신고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 잘 간 종목들이 모여서 최근 6개월, 3개월, 6개월, 그러다가 52주, 그러니까 1년 신고가를 쓰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보면은 그 종목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힌트를 주는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목이 잘 가게 되면, 테슬라가 잘 간다 그러면 2차전지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수도 그렇고 또 업종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은 과거부터 이제 이게 원래 요청에 의해서,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제가 알려드리고 그랬지만, 뒤에 위메이드나 에코프로 BM이나 강원랜드는 다른 회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계속 지금도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저는 사실 갖고 있진 않은데, 이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재미있어요. 이걸 보면서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나 업종이나 이거 같이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종목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과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사이에 괴리 전혀 이게 일치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드리는 그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로 그런 수급 얘기 어제 해드렸던, 그리고 신고가나 골든크로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고 너무 재미있는 영감을 얻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도 열심히 또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60일 신고가인데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 기아, 동양, 신일전자, 유화증권, 남양유업, 신흥, 또 빙그레, 국동, 현대차 우선주와 현대차 사무비, 화승인더, 사주오양, 한국조선해양, 우리종금, 성안, 유니캠, DB, 우신시스템, 한온시스템이 있는데요. 신고가 종목들 중에 제일 큰 특징, 이 페이지의 제일 큰 특징, 자동차주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주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한온시스템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차트 보여드리는데요. 한온시스템 사실 작년 3분기 때만 하더라도 12,000원에서 7,000원으로
한 달 정도 만에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주가가 빠졌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계속 이제 하락세가 사실 좀 완만하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갑자기 가을에 급락을 해서 10월 17일 날 7,100원을 찍고,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시 이 파란색 60일선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다시 9,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립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어느새 9,600원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대비하면 4개월 만에 7,100원에서 9,600원이 됐으니까 한 40% 가까이 올라온 거고요. 바로 위에 이제 까만색 241선 부근에 다다르니까 이제 주가가 살짝 눌리는 건데, 이게 눌릴 수 있어요. 61선 때도 그랬고 121선 때도 그랬고, 이게 이런 장기 이평선을 만날수록 그 이평선의 에너지가 크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상승 돌파할 때는 그 이동 평균선의 저항이 큰 거고요. 위에서 하향 돌파할 때는 그 지지의 어떤 지지력이 센다고 말을 하는데, 241선을 만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나 기아와 현대차가 잘 가는 이상,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한온시스템, 만도, SL, 그런 뭐 디엔 오토모티브 이런 종목들이 다 잘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그런 기대감은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화신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저는 굉장히 좋아질 업종으로 꼽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작년 재작년에 꾸준히 저도 그 작년 초에도 그렇고 이 자동차 부품주로 진짜 100% 가까이 수익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한원 시스템 보면서 올해 초에 어떤 업종도 다 좋았지만 그 바닥을 잡았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겠구나.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못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도 한원 시스템이 먼저 올라온 이유는 얘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과주들도 오스템 임플란트 이후에 뭐 덴티움이 지금 더 잘 가고 있듯이, 이 2차,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2등주들을 잘 골라서 그 다음으로 잘 갈 애들을 찾으면 또 생각보다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KC, 교보증권, 콤텍시스템, 세종공업, 나이스, 네이버, 카카오, 대우조선해양, 세이브존 INC, 에이븐 CNC, 일진다이아, AJ네트워크스, 덴티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NHN, 화승엔터프라이즈, 넷마블, KC텍,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있었지만 이제 조선주도 좀 보이고,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덴티움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붙어 있고 또 그런데, 저는 카카오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카카오를 네이버가 좀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라인을 2개 그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 지금 초록색 이제 5일선이 쭉 쫓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쪽에 이제 그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들은 정배열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위쪽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원 시스템처럼 241선이 저 위에 있어요. 그 자리가 72,000원짜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72,000원까지 주가가 상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죠. 방향성을 그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매물대 보시면, 어제 금요일 날 그 매물대 하단, 새로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 4.19% 만들어내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단 자리는 작년 6월에 쌍바닥 만들 때 저점 지지했던 그 라인이에요. 아래쪽 라인 쭉 그어놓은.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 지금 돌파를 했는데 6만
5,600원, 5,700원 정도에 그려져 있는 이 구간을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매물대 상단이 71,800원, 72,000원쯤 됩니다. 이 자리는 240일선이 내려와서 이제 만나게 될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첫 번째는 75,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저점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아가서 72,000원 정도에서 고점이라고 보고 비중을 약간 줄이거나 또는 그때 가서 이제 뭐 홀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일단 목표가는 72,000원 정도를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점에 이 매물대 아래쪽에 75,700원, 75,500원 요 정도를 깨게 되면, 만약에 하락을 해서 주가가 깨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효성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하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선 저는 여기 이 세 종목이 다 관심 종목, 제가 평소에 요즘에 특히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좋아요. 뭐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그런데 하이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이브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주가가. 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작년 10월에 107,000원, 그러니까 334,500원 갔던 주가가 뭐 그때 BTS 입대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계속 하락을 해서 결국에 107,000원을 찍었는데, 이때 107,000원을 찍고 살짝 반등하다가 11선에 눌렸다가 다시 쌍바닥 만들고는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서 결국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아 보이죠? 왜냐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바닥에 21선을 바닥으로 보는데 21선에 여러 차례 한 5번 닿았지만 절대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더니 급기야 241선마저 금요일날 이 4.1% 오르면서 강하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 241선에서 닿을 때는 일주일 정도, 한 5, 6일 정도를 횡보 내지는 약간의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불안을 키웠는데, 단숨에 깨고 올라가고 이제 나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이제 241선을 돌파한 이후 하이브의 주가는 저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매물대. 왜냐하면 이제 1년 전 작년 2월에 저점 부근들이에요. 거기 선을 그어놨는데 왼쪽 작년 2월 달에 저점 지지했던 그 라인이 237,0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이 주가 그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23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하이브. 저는 하이브가 지금 BTS의 기업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규 사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크게 그냥 세 개, 이 하이브가 이제 공개한 세 가지 신규 사업이 올해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은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NFT 사업 진출.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컬렉터블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멘티카라는 것을 런칭을 했다. 이거를 하나 중요한 저는 뉴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 오리지널 이런 다른 스토리에 이제 하이브의 그 아티스트들을 거기다 얻는 거죠. 어떤 뭐 웹툰이 됐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뭐 BTS 멤버가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그 스토리와 아티스트 그리고 음악을 같이 접목하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 조합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상반기에 In the Sum with BTS라고 하는 것을 게임이에요. 게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와 함께하는 게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BTS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작년 3분기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BTS 물론 BTS가 완전체 이제 군대를 하나 둘씩 가기 때문에 완전체가 어떤 완전체 활동을 아직은 못하지만 요즘에 군대 뭐 짧게 1년 6개월 짧게 다녀오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공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요. 또 심지어 그 정국이 지난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그 개막식에서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그랬던 것처럼 BTS 멤버 한 명 한 명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완전체로 활동하지는 못하더라도 BTS의 지금 군대를 입대한다는 소식이 최악의 어떤 우려 지점, 그래서 하락을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었다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요, 이제 다녀오면 완전체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바뀌는 지점이고 이미 10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19만 원, 20만 원까지 두 배를 올려놨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런 신규 사업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전고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19만 원대에서 전고점 33만 원대까지 역시 두 배를 올려야 되는데 약간 쉬어가는 뭐 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요새 정말 이 하이브 제가 이 하이브를 좀 길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BTS밖에 몰랐던 여러분들께 또는 뭐 다른 뭐 분들께 BTS 이외의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방탄소년단 맨 위에 7명 이름이 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세븐틴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죠. 그리고 백호, 황민현, 또 프로미스 나인, 그 다음에 지코, 르세라핌, 뉴진스 이 그룹들이 있어요. 르세라핌도 최근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인이 같이 껴있는 그런 5인 체제의 그룹인데 지금 진짜 우리 한국 가요계의 최고 핫한 걸그룹이 뉴진스예요. 뉴진스 음악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보이 뭐 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하고 제 차에 뉴진스 노래가 여러 곡이 이제 리스트 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이제 뉴진스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굉장하고 또 이 인기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BTS까지 뭐 그런 급으로 성장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핫한 걸그룹. 우리나라 아마 걸그룹 중에 아마 1, 2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 2위 꼽는 그런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는 당분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봐도 충분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신고가 60일 신고가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하림지주, 유니크, VTGMP, 한국큐빅, PSMC,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원익, CJENM, JYP 엔터테인먼트, 금호와 PSC, 파세코, 인지디스플레이, 루멘스, S넷, ICD, SM, 링네트, SN테크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좀 전에 하이브도 그렇고 보입니다. 뒤에 이제 YG엔터도 나오는데 이 요즘에 엔터가 계속 그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CJENM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CJENM도 상당히 좋은 지금 아까 이제 하이브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대형주나 다 마찬가지인데 241선을 돌파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481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역배열로 고꾸라져 있는 주가가 하나씩 이동평균선을 깨는 지점. 그게 한 3개월 정도 됐죠. 지금 그렇게 시작된 지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CJENM도 최저가가 71,600원짜리였고 중간에 60일선에서 살짝 눌렸다가 강하게 돌파. 제가 화살표를 주요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화살표를 그려놨고요. 이게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다 매수 지점들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빨간색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하던 그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는 60일선, 세 번째는 다시 60일선과 동시에 121선을 한 번에 돌파했던 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살표는 241선. 이게 하나같이 241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시초가가 9만원대였으니까 지금 11만 6,100원. 가장 늦은 화살표에 사도 이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살표 때는 7만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강하게 돌파하던 자리.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좀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작년 10월 말 71,000원대, 하나는 12월 중순 세 번째 화살표 때 7만원대 후반,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CJENM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 위에 있는 12.15% 매물대가 그려져 있는 12만원대 중반까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그 다음에 블레이드 ENT,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HLB 제약, UIL, CJ 프레시웨이, 코텍, 아모텍, 세코닉스, 텔레칩스, 엠노, 메타바이오메드, 소니드, 큐렉소, 영림원 소프트랩, RF텍, PPI, ELP, 인텍플러스, 테크엘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큐렉소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8,000원대, 뭐 7,000원대 이렇게 거래를 해서 8,000원대 매매하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그랬던 종목이었어요. 큐렉소. 지금 그때 고점을 다 깨고 8,8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8,400원대로 조금 내려왔죠. 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격도를 좀 줄일 뿐, 급등 추세, 상승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서 이제 이런 급등주들이 어디를 바닥으로 보느냐, 21선인데 빨간색, 이제 빨간색 21선이 7,700원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5일선, 11선과도 많이 벌어져 있죠. 조금 눌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작년 12월에 한 6,400원 정도에서 지금 8,400원까지 올라왔고, 이게 이제 의료용 로봇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로봇 수술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이고, 또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뭐 아주 좋았잖아요. 한 달 이상. 이제 그때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고,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항상 관심 갖고 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큐렉소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약간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2023년도에 새로운 영역으로 주가가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신고가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이루온, 웹젠, 메디포스트, 가온미디어, 젠백스, 비보존제약, 유진테크, 루트로닉, 에코프로, 메디톡스, 픽셀플러스, 동아엘텍, 상하프론테크, SNK폴리텍, 다물멀티미디어, 칩스앤미디어, 에스코넥, K옥션, NHN벅스가 있는데요. 뭐 에코프로도 있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좀 좋은 흐름으로 가던 유진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상하프론테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언제 또 주가가 이만큼 왔나 싶을 정도로 10월 달에 22,000원대까지 밀렸던 게 33,000원, 그러니까 50%가 올랐어요. 상하프론테크의 특징,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2차 전지와 수소의 반 2차 전지 반 수소 종목이다. 반인반수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수소의 두 가지 다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아주 유망주로 항상 손꼽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어느새 하락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45,000원 갔던 주가가 2만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딱 바닥을 잡더니 치고 올라가서 60일선의 지지를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지를 확인하고 2023년 들어서 26,000원, 27,000원대부터 치고 올라가서 어느새 33,000원대까지 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고, 굉장히 강하게 241선을 돌파하는, 오늘 몇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41선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라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241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어느새 이제 하나의 한 레벨, 한 스텝을 올려놓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241선을 향해 가거나 241선을 돌파했거나 하는 기준점 정도가 되고 있어요. 2023년 2월 현재.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지금 주가 그냥 놓고 보면은 아직 상하프론테크가 올라갈 공간 좀 더 있어 보이고, 왜냐면 위쪽에 작년 2, 3, 4, 5, 6월 급락하기 전까지 횡보하던 자리들이 3만
37,0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한 10% 가까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릴 수 있겠다.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고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으면은 지금 이제 매도 신호가 살짝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 37,000원대까지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홀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렌텍, K&W, 파인테크닉스, 옵티시스, 동일금속, 우리넷, 알파홀딩스, 제노레이, YG엔터테인먼트, 하이비전 시스템, C큐브, 탑코미디어, 하림, 윈스, 휴젤, 하이로닉, 뉴, 사이맥스, 이루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어떤 상황을 좀 바로 거울처럼 투영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그런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안 좋고 그 가계 경제가 좀 좋지 않고 그러면은 휴대폰 교체율이 교체가 이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더 쓴다는 거죠. 좀 더 쓰고 좀 더 쓰고 하다가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 교체하는 주기가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S 시리즈와 그다음에 폴더블 시리즈가 1년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기를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폴더블을 샀는데 다음번에는 S 시리즈를 사야지. 또는 아이폰을 사시는 분도 한 번만 참았다가 다음 모델을 사야지 하면서 한 1년씩 이제 더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사실 그 가을에 신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지만 실제로 별로 그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빠지거든요. 그게 9월 달에 7월 달에 13,000원대까지 밀렸다가 9월 달에 19,000원, 2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다가 다시 14,000원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21,000원대까지 온 거는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좀 개선될 거라는 그래서 휴대폰 교체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는 2023년도에는 그런 기대가 이제 반영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어느새 매물대 보면 1년 매물대 지난 2022년 2월 23일 날 하루 23,800원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한 22,000원 정도 되는 그 전에 전 고점 그죠? 거기를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좋은 거 이제 카메라 모듈만 그 이제 어떤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3D 프린터 사업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3D 프린터 사업 이제 보급형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을 이제 노크하고 있는 중이고 2014년부터는 뭐 벌써 판매도 시작을 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런칭을 하고 하면서 기대를 계속 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점점 이제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그런 사업 그 부문을 하나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무기를 2가지를 장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특히 여기 이제 올해 아마 이런 쪽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볼까요? MI텍, 나무가, 코리아에셋투자, K사인, 코아시아 옵틱스, NPD, 드림 시큐리티, 케어젠, 인크로스, 러셀, 핸디소프트, 에이텍TN, 신테카바이오, 올릭스, NBT, 줌인터넷, 네오셈, 소프트캠프, 펄러비스가 있는데 저는 펄러비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러비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게임 뭐 대장 뭐 카카오 게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대형 게임주인데 작년 10월에 37,000원까지 1년 전에 2022년 3월에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37,000원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37,000원대 내려온 다음에 4만 원대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4개월 가까이를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12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아직은 240일선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자, 지금 펄어비스는 120일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살짝 숨죽였다 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목표가는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 하단 51,5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1차 목표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작년 6, 7, 8월에 횡보하던 구간이고요. 자, 이 구간의 매물대 상단 거기는 6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241선이 밀려 내려와서 241선이 이제 바닥에 붙는 241선에 닿게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241선 부근까지 가고 나면은 조금 이제 횡보하거나 약간 밀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51,500원, 52,000원 정도 1차 목표, 2차는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 되는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지니언스, AP 시스템, 와이즈버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항공기 부품 만들고 이제 비행기 관련된 우주 항공 또는 방위 산업들이 뜰 때 올라가는 종목인데 올해 진짜 사실 이 항공주 그러니까 항공주라기보다 방위 산업주들이 잘 가고 있었죠.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지금 작년 말에 11,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 1월 중순에 12,000원대 초반에서 17,000원. 그러니까 지금 40% 정도 40% 정도 올랐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도 그 방위 산업주를 이제 올해 뭐 조금 저는 매수를 한 3주 됐나? 2주 반, 3주 정도 됐는데 한 20 몇 퍼센트 정도, 20% 약간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 자리가 작년 8월, 그 다음에 작년 5월 이때 고점 부분에서 조금 돌파 시도하다가 눌린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 제일 꼭대기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초록색 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5일선인데 약간 한 5,000원대 후반까지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물대의 하단이 15,900원 정도 되는 자리라 그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이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 5일선, 11선 올라오고 나면 다시 상승하면서 아마 새로운 또 고가를 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든크로스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 5일 이동 평균선이 한 달 동안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상승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IHQ, 세방우, 성신양회우, 파미셀, 율촌화학, 환인제약, 애경산업, KH필룩스, SBS, EN플러스, HJ중공업, 한미약품, 한진칼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데요. 삼바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율촌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율촌화학. 지금 제가 그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 화학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좋고 다 좋은데 율촌화학이 사실상 대장주예요. 지금 주가 보시면 뭐 깜짝 놀라실 수준. 작년 6월에 17,000원을 찍고 그 전에 고점도 2만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 자리, 28,000원쯤 되는 자리였는데 17,000원에서 저가에서 단숨에 한 번 랠리에 9월 말에 44,350원까지 갑니다. 17,000원에서. 그러면 이거는 거의 150% 올랐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다시 2만원대로 추락을 하죠. 아주 뭐 며칠 만에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26,000원, 7,000원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47,50원까지 왔고요. 사실 신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백 원 남았어요. 신고가를 쓸 수 있는데 몇백 원 모자라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흐름이 좋은 이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소개가 됐지 사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여기서 이번에 또 신고가 쓰면 52주 신고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율촌화학은 지금 경제가 좋아질 것에 경기 민감주로서는 지금 화학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골든크로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저기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가서 코스닥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코스피는 한 페이지로 끝났고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한, 진로발효, 아비코전자, SCI 평가정보, 상상인, 나노엔텍, 코미팜, 신화엔터텍, 테크엘, 바이오니아가 있는데요. 체외진단주 바이오니아도 있고 나노엔텍도 있는데 나노엔텍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이 요즘에 체외진단주는요. 그동안에는 코로나19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환자 수가 늘면 주가도 좋아지고 뭐 줄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체외진단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뭐 독감이라든가 뭐 각종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또는 뭐 뭐 조금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암 진단 기술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체외진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특히 금요일날. 그래서 그게 바이오니아도 그랬고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그 나노엔텍 바이오니아는 1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나노엔텍은 결국은 1.53% 올랐습니다만 일단 그 차트를 딱 보시면 위쪽에 이제 매물대 그러니까 작년에 5월, 6월, 7월, 9월 이때 고점 부근에 있던 자리를 다시 도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밀어 올리면 일단 6,500원 뭐 나아가서는 7,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시고 있다가 수급이 좀 개선되고 만약에 이 매물대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싶으면 목표가 7,000원 잡고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주 동안에 60일선 바닥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241선도 뚫었거든요. 아까 241선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여러 종목들 이 종목은 241선을 뚫어낸 그런 상황이라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골든크로스 세 번째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텍, 라이트론, EMNI, 코세스, 아미코젠, 제넥신, 코이즈, 레고캠바이오가 있는데요. 야, 저는 여기서 제넥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한 1년쯤 전에 재작년 12월에 5만 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올해 1월에 13,900원.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에서 13,900원이니까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 끝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13,000원대에서 14,000원, 뭐 16,130원까지 왔는데 흐름이 지금 일단 60일선을 뚫었어요. 강하게. 저는 이 제넥신 지금 아주 관심 가질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월 초에 121선에서 한번 눌린 적이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쫙 추락을 하고 거기서부터 지금 한번 하락을 해서 60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이번에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0일 강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121선이 이 매물대의 위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뚫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뭐 눌릴 수 있겠지만 이 121선을 이제 뚫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121선 자리는 17,190원 자리입니다. 17,190원. 그러면은 1,000원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21선을 이번에 뚫을 그런 기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이 10%, 9.4%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9% 정도 상승이 나오면 121선을 뚫게 되는 거고 그 위에 241선까지 40% 정도 남아있는데 주가가 싸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22,000원 정도 있거든요. 241선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쵸?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려버리면 이거는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넥신도 그 올해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들이 사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꿈틀꿈틀대는 느낌은 좀 있는데 금리 인상기가 끝나면은 사실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바이오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이 금리 인상기가 지나갈 때 또 탁 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랠리가 나오면서 막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게임은 조금 더 좀 흐름이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넥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도 좀 올해 하반기 정도를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싸니까. 2020년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대형 바이오주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바이오들이 뭐 다 뭐 200, 뭐 100% 당연하고 200%, 250% 이런 수익을 내줬거든요. 바이오는 늘 그렇게 튈 때 강하게 튀어오르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이 저점에서 잘만 잡으면 아주 그 중장기 투자하기엔 또 좋은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 그리고 골든크로스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어제 수급 영상도 같이 보시고 또 이렇게 신고가나 골든크로스 종목 이런 종목들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시장 상황을 정리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이따 저녁쯤에 한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가급적이면 시간이 괜찮으면 어제처럼 그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상황으로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